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태석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3, 4, 5 모여서 새해 꿈과 계획들을 나누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곳곳에서 이러한 기대와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MBC 충북에서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를 모시고 코로나 방역 대책과 2020년의 성과 그리고 2021년 도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신년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시종 지사 나와 계십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먼저 도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64만 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신축년 새해 도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충북에 위기와 희망이 공존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아주 극심하게 강타를 해왔고 또 우리 충북에는 수해 피해, 과수, 화상병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방사능 가속기를 유치하게 됐고 또 오송과 충주에 국가산업단지 270만 평을 예타를 통과하는 그런 좋은 그 성과를 내서 도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신축년 새해는 저는 그 극난 대망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꿈과 희망을 펼치자 그런 뜻인데 신축년 새해에 코로나19 반드시 극복하고 더 큰 꿈을 향해서 나가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2020년은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일상생활의 변화도 심하고 네. 또 도민들께서 심신이 굉장히 피곤한 한 해를 보냈는데 사실 그 지역의 수장으로서 지사님이 보낸 한 해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한 해 소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 지난 한 해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방역 활동에 나서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또 거기에 협조하시는 도민 여러분들 다 같이 힘든 한 해를 이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는 이제 이런 어려움 이 난을 고난을 극복해보자 그래서 극난이라는 용어를 썼고 극난을 통해서 대망 큰 꿈과 희망을 좀 펼쳐보자 이런 뜻에서 극난 대망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올해는 그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코로나는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반드시 종식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올해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바이드노믹스가 우리 충북이 추구하는 6대 신성장 산업과 매우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새해 도민 여러분께서 극난 대망의 큰 뜻을 가지시고 열심히 힘차게 극복해 나가시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충북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월등히 적어서 우리 지역을 청정구역이다라고 다른 지자체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확진자가 병원 또는 그 집단 요양시설 중심으로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이제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해 11월 23일까지는 한 200명대로 얼마 되질 않았죠. 그래서 참 잘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23일 이후로다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잠깐 동안에 1,000명이 넘는 그런 어떤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 요양시설 그리고 정신병원 이런 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발생이 된 것이 이제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
이 코로나가 금년도에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코로나 극복의 3대 원칙이라서 조기 진단, 또 조기 치료, 조기 예방, 뭐 이것이 이제 3대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조기 진단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충북이 앞장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우리가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진단 검사를 해나가는데 이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30분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거기서 양성으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PCR 검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네. 지사님께서 그 도민들의 선제적 진단 검사 네.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지금 도민들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해 12월 한 28일 통계를 보면은 한 6만 9천 명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신속 항원 진단 검사로 30명이 양성이로 나왔습니다. 이 30명을 바로 PCR 검사라고 이제 제대로 된 검사죠. 이걸 의뢰해봤더니 그 중에서 16명이 진짜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약 60% 정도가 이제 그 양성으로 다시 나온 건데 만약 그 신속 진단 항원 키트를 쓰지 않고 그냥 내비뒀었으면은 아마 그 16명이 뭐 며칠 사이에 뭐 160명, 1600명으로 이게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했다 이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이 대개 이제 그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20만 대를 우리가 구입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위해서 이제 그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별 검사소, 진료소를 우리가 그동안에서 31개 운영을 했었는데 도저히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58개로 27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동식 선별 진료소도 또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이 취약계층은 그 신속 항원 진단 검사로, 나머지 일반 도민은 PCR 검사로 이렇게 해서 전 도민을 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좀 전국적으로 병상 확보 그리고 이제 전문 의료 인력 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이제 그 충북대 병원, 그다음에 이제 청주 도립의료원, 충주 도립의료원 이제 세 개 기관이 이제 거점 뭐 전담병원, 그다음에 일반 감염병 전담병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충북대 병원에서는 이제 아주 위중 환자들 위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주 의료원과 충주 의료원은 중증 환자 내지 경증 환자들 하고 있고 더 이제 그 무증상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다 보내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병원 세 군데에 217개 정도 병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아주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450병상으로 늘렸습니다. 충북대병원도 늘리고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도 이제 병실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스티안 병원 오송에 있는 베스티안 병원 이제 거점 전담병원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음성에 있는 그 소망 병원이 정신질환자 거점 전담병원으로 또 지정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 5군데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요.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제천에 이제 2군데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어서 또 앞으로 이제 필요하다면은 우리 이제 도의 자치연수원도 생활치료센터로다가 이제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 확보에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도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연말연시 이제 방역 대책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정말 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특히 강조해서 하는 일은 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더불어 또 지사님께서 도민들께 구하실 협조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충북도도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이라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데 5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식당 뭐 이용도 이제 금지하고 명수로다가 또 파티룸 같은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리고 또 종교 시설은 전체가 다 비대면으로다가 예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객실 같은 데도 50% 이하로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외지에 안 가시고 또 외지 분들이 우리 충북에 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개 이제 외지에 갔다 오셔서 전파를 시키거나 또는 외지 분들이 여기 와서 전파시켜서 그것이 다시 또 뭐 2차 감염, 3차 감염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외지를 가지 마시고 외지 분들 초대하지 마시고 해서 당분간은 집에만 계시는 이런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저 충북은 현재 이걸 분위기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선거 유세 차량의 방송을 달아서 마이크를 달아갖고 이제 홍보하듯이 우리 이제 도에서 세 대를 우리가 이제 임차를 내서 그걸 좀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이런 데 또 산불 차량 또 소방 차량 그래서 약 한 176대 차량이 도내를 전체를 다니면서 계속 마이크로 방송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지도층들 또 기업의 대표들 이런 분들한테 대개적으로 보면은 직원 중에 코로나 증상이 있거든요. 뭐 감기나 기침, 열 같은 게 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며칠 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업체나 뭐 직장이라든지 장들한테 저희들이 방역 전담자를 좀 지정해 달라. 그래서 그 전담자가 뭐 과단이면 과장이고 이런 개념이죠. 부문 부장 이런 개념들이 그분들이 PCR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약국이나 동네 병원, 작은 병원 이런 데서 환자가 이제 기침, 열대병 오는 환자가 대충 그냥 이게 해열제 같은 거 지어주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내서 하여튼 내원하는 손님 중에서 기침이나 열이나 좀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은 바로 PCR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달라 이렇게 해서 초기에 좀 이렇게 바로 잡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이 좀 해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유세 차량이나 방송 차량을 이용해서 네. 거리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는 나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사실 그게 뭐 우리가 뭐 TV를 보고 하지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네. 지나가는 차량에서 확성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무실에서도 귀로다 대 들리니까요. 예. 거리 두고 예. 약간 좀 식사하거나 만나는 거 좀 줄이고 하는데 네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뭄의 단비처럼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자체별로 주는 방식이나 액수도 좀 다르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액수는 한 6,300억이 넘는데 1차는 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에다가 도비를 보태서 4,400억 정도를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는 우리 충북 자체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아주 심한 그런 특별 계층들 그런 계층에 대해서 우리 충북 자체로 한 460억 정도를 우리가 지급을 했고요. 3차는 또 정부가 1,300억 지급하고 그다음에 또 4차로 우리 충북도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데서 빠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78억 정도 지급을 해서 한 6,300억 정도를 지급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게 도마다 시군마다 차등은 좀 있습니다만은 충북 전체를 이렇게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에 이제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금년 예산에 서서 정부 예산에 서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무조건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집합 제한 업종들 거기는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이 또 알 플러스가 되고요. 200만 원. 그다음에 금지 업종들은 또 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받는 이런 식이 되고 이제 특히 그 임대료가 이제 비싸고 장사 안 되는데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이런 그 낮춰주는 이런 임대 업자에 대해서는 예. 그 세액 공제를 50%에서 70%까지 높여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임대 주는 그 임대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좀 유한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자꾸 격상이 되니까 TV를 볼 때마다 보도를 볼 때마다 아우 저래가지고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드시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데 그 과정에서 우리 충북도가 경제 회복 조치의 하나로 충북 뉴딜 사업을 지금 전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 충청북도가 이제 추진하는 뉴딜은 이제 두 가지 형태죠. 하나로 우리 이제 자체적으로 뉴딜 사업 벌린 것이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거 말고 우리 충북형 뉴딜에 1조 한 5천억 정도를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 마을 뉴딜 사업길에서 우리 마을 단위로 한 2천만 원 정도씩 지급을 지원해 드려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자체로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투자 유치 뉴딜 사업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1,900 정도를 우리가 지금 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시군 대표 뉴딜 사업, 뭐 기타 이렇게 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하는 그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70조 가까이 되는데 우리 충북에서 이 중에서 한 10조 정도를 한번 따보자. 그 10조 정도를 25년까지 이제 시행되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10조 한 8천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형 뉴딜, 국가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 이 두 가지 형태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 도정 성과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런 질문이 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투자 유치의 성과가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참 작년에 많이 노력한 우리 시장 군수 여러분 그리고 도시군 공무원 여러분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사실 그 지난해 굉장히 어려운 한 해인데 지난해 목표가 10조거든요. 민선 7기 때 제가 40조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년도가 10조를 달성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이건 반이나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공무원들 뭐 기업인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10조 한 8천억 정도를 이렇게 달성을 하시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외자 유치를 우리가 1조 원 정도를 우리가 한 것도 큰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 투자만 하면은 이렇게 보조금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법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 투자 설명을 모이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투자 설명을 우리가 수시로 좀 하고 있고 뭐 또 우리가 산업 단지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산업 단지가 우리가 작년도에 642만 평방미터 한 190만 평 정도 되죠. 200만 평 정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산업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2등이 두 번째 많이 한 데가 이제 광주광역시인데 353만 평방미터. 3등이 경기도인데 8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652만 평방미터니까 월등하게 산업단지를 많이 지정을 했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는 뭐 바다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그 자원이 없기 때문에
투자 유치만이 충북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거기 아주 올인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 유치의 성과도 있지만 작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두 해 연거푸 네.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의 충북의 그 일자리 정책이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참 고생한 우리 도시군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제가 먼저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일자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자리에서 작년에 우리 충북도가 최우수상, 그다음에 충주시와 계산군이 역시 또 시군 단위의 최우수상, 청주시가 또 특별상 이렇게 해서 도와 시군이 많이 이렇게 최우상, 우수상, 뭐 특별상 이런 걸 받았거든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의 이제 일자리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근로자가 현재 그 2010년도에 30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상용 근로자가 제조업 상용 근로자가 근데 그 19년도 통계가 20년도 통계가 45만이 넘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사이에 거의 50%가 늘었네요. 늘어난 이런 거고 제조업 상용 근로자만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충북의 제조업이 많이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제조업 기업 유치 아주 올인을 하다시피 했는데 충청북도의 산업 구조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몇 %냐? 49.1%입니다. 그건 거의 기적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대개 이제 서비스업이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 평균 제조업 비중이 27%거든요. 네. 독일이 한 20%, 그다음에 중국이 28%. 세계적으로 그 중국, 한국, 독일, 일본 이렇죠. 근데 거기가 대개 이제 20% 되거든요. 우리 충북이 49.1%니까 아주 뭐 월등하게 우리가 높은 그런 적이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서민 경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하는 이런 제조업들은 작년도에 상당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우리 그 충북 도민의 역량이 확 결집되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가 우리 지역에 왔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는 뭐 도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참 유치가 됐다고 보고요. 기적적인 일이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때.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참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정부 예타가 현재 2월쯤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것이 이제 잘 될 거로 보고 있고 예타에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지난해에 그 정부 예산 금년도 정부 예산 편성하는데 설계비 쪽으로 한 112억 정도를 올렸죠. 그것도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지 문제인데 부지는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서 금년 연말까지 부지를 완전히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이제 이게 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담 조직을 방사강 가속기 추진단 이걸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에 노력하고 나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에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행사를 치렀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한번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 국제 엑스포 같은 행사를 온라인으로 시도해 본 것이 우리 충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요. 또 세계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온라인으로다가 뭐 방문객이 찾아오고 뭐 바이어가 찾아오고 이런 건데 어떤 그 참가 기업이 온라인으로 했지만 152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약 한 45개국에 640여 명 정도의 바이어들이 찾아왔거든요. 네네. 또 관람객은 이제 온라인 하다 보니까 59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바이어나 또 뭐 관람객 이런 걸 보면은 실제 오프라인으로 한 것보다도 실제 그 한 것보다도 재작년보다도 작년에가 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계약 금액 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하다 보니까 재작년만큼 그렇게 성과는 없었는데 그래도 관람객 수, 바이어 방문객 수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라도 이런 엑스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세계적인 화장품 엑스포로다가 예. 우리 오송이 많이 알려졌고 네. 그 작년같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코리아의 충북에서는 이걸 한다. 네네. 이것이 상당히 그 세계 엑스포 그 업계에 아주 그 화제거리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이 그렇게 암울하기만 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좋은 일들 또 성과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 지역의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청남대 그 일부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는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 결과적으로는 동상은 그대로 두되 네. 그들의 그 과오는 남겨두겠다라고 네,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지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어제 그 성남대 동상 철거 문제 때문에 참 지난해 5월서부터 연말까지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됐던 데 비해서 하여튼 도지사로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도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를 보고 법적 그 근거를 이렇게 볼 때 동상을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그래서 그럼 저 조례로다가도 한번 그 근거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조례도 잘 안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청남대 동상은 그냥 존치를 하되 그 사법적 과오를 적시를 해서 하겠다 이런 거로 대한 결론을 냈죠. 하여튼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도 계시고 또 존치를 주장하는 단체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픈 역사를 지우기보다는 아픈 역사를 아프게 기록하는 것도 한편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이제 그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 동상도 있지만은 작년에 임시정부 때 행정수반들 8분이죠. 초대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마지막 8대가 그 김구 주석님이신데 그 8분의 동상을 그 잔디광장에 이렇게 쭉 우리가 건립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또 기록화도 만들고 그래서 청남대가 임시정부 때부터 행정수반 8분,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대통령 10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들의 동상과 기록화가 있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장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남대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성지로 그리고 국민 통합과 융합의 산실로 또 나라사랑 교육의 전당으로 이렇게 청남대를 특화시켜 나가면 나중에 아주 굉장한 관광지가 되고 명물이 될 것이다, 명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0년의 성과에 대한 논의는 마치고요. 이제 2021년 도정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충북 도정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큰 방향은 하여튼 그 극난대망이라는 큰 방향 하에서 우선 큰 걸 보면 코로나를 어떻게 조기 종식시키느냐,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조기 예방 이런 건데
이쪽으로 나가고 또 하나는 이 무너진 서민 경제를 회복하고 또 이걸 위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그 양산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도와드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강호축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충청권 광역 경제 생활권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큰 방향이죠.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로 바이도노믹스에 우리가 이제 그 맞춤형 충북 경제를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바이도노믹스, 거기에 맞는 우리 6대 신성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첨단 기술을 복합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의 보고로 우리 충북을 만들어 보자. 이런 큰 네 가지 방향을 가지고 네. 금년도 도정을 이끌어갈까 생각합니다. 원대한 포부 우리 도정의 방향을 비교해 볼 때 이번에 그 예산 확보액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6조 8천여 원을 확보하셨는데 네. 역대 최고의 액수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런 성과 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정부 예산 증가율이 작년 대비 금년도 정부 예산이 8.9%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 충북의 정부 예산 확보율은 우리가 금년도에 12.1%가 늘어났으니까 네. 정부 예산이 늘어난 것보다도 훨씬 더 충북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충북이 2014년도에 4조 원대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2018년도에 5조 원대 됐거든요. 그래서 1조 원을 넘기는데 4년이 걸렸죠. 네. 근데 2018년에서 2020년 2년 만에 그 6조 원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6조 원대가 작년에 이제 된지 불과 한 1년 조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6조 8천, 거의 7조 원 정도가 이렇게 육박하니까 굉장히 그 증가 속도가 우리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그 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도의회 의원님들, 시군의회 의원님들, 시장 군수님들, 도시군 공무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국회에서 뭐 거의 전쟁을 치르는 걸 그렇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많이 보게 되는데 예. 그 성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아주 네. 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확보하신 그 액수도 크고 많은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그 이 뉴딜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래서 이게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느냐, 활성화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그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R&D 사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 또 사회 안전망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과 연관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6조 한 8천억 정도의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조금 가려져 있어 보이지만 경제 위기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좀 어려운 분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11월에 충청권 행정협의회 이제 4개 시도 지사들이 모여서 광역생활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셨거든요. 합의문 내용도 궁금하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우리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또는 뭐 광역 생활 경제권 얘기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나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충청권의 광역화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뭐 호남이나 영남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왜냐하면 우리 충청권은 수도권에 인접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도권 집중화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제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충청권 광역 경제권을 통해서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이렇게 놀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서울 쪽만 바라봤죠.
서울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지도 한번 바라보자. 네. 이런 측면의 개념이 이제 강한 건데 현재 이제 충청권 광역 그 경제 생활권을 위해서 그 4개 시도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1호 사업으로 우선 그 광역 철도망 네. 대전, 청주, 뭐 세종 연결되는 그런 광역 철도망을 빨리 만들어서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자. 이제 그것이 이제 큰 사업이고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시민 협의체를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일단 그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우리 그 충청권 광역 철도망 네. 지금 그거 우리 국토부에다 건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거 정말 가능성이 있나요?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죠. 예, 예. 쉬운 과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요 내용은 우리 이제 청주공항에서 청주 시내로 들어와서 네. 청주 시내 한복판을 거쳐서 오송역 조치원까지 가서 네. 조치원서 한 갈래는 세종으로 나가고 또 한 갈래는 저 신탄지로 대전으로 이렇게 가는 네. 그래서 대전, 청주, 세종, 청주가 연결될 수 있게 그런 이제 광역철도망을 구상을 해서 이제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구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구간이 청주 시내를 통과하는 구간이 1조 한 5천억 정도가 네, 그렇겠습니다. 소요가 되거든요. 예. 고산동 또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여가 그렇게 인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타당성이 잘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현재 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제일 어려운 구간이 이제 근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 청주를 통과할 때 지하철 개념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지상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이 지하철로 이렇게 가야 기존의 구도심 청주권이 시장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 이제 그것이 하나는 이제 목표고 네. 또 하나는 이 지하철 이 광역철도망이 서로 연결이 돼줘야 청주 시민들 뭐 이런 분들이 저녁 약속을 대전 가서 하고 세종 가서 하고 또 대전 세종 시민들이 청주 와서 저녁 드시고 또 지하철 타고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의 그 생활권을 만드는 이런 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이런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저 청주가 철도 외면 도시라고 보여지는 거죠. 과거에 이제 청주 시내 한복판으로 철도가 다니던 걸 그 1차로 이제 내덕동, 우암동 그쪽으로 이설을 했고 그것도 또 이렇게 뭐 안 좋다 그래 갖고 지금 자주 그 외가로 하다 보니까 청주 시민들이 철도하고는 완전히 다물산 이런 도시입니다. 네. 서울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서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주 시내 전부 다 이게 자동차로만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 교통이 복잡하고 매연이나 여러 가지 그 공해 같은 게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도 외면 도시에서 오래간만에 철도 친화 도시를 좀 만들자. 그런 것이 또 하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긴데 하여튼 청주에 지하철이 꼭 들어올 수 있게 하여튼 우리 도민들 모두가 나서서 아주 총력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제성에 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충북 지역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가장 취약점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그렇습니다. 철도망이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그 수도권의 분산 효과도 보고 네.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도권의 과밀이 이제 감염병을 보니까 정말 문제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철도망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다시 네. 질문 안 드리고요. 근데 지난 10월 28일에 정말 저희들한테 반가운 소식이 네. 있었습니다. 저희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인 그 에어로케이가 드디어 운항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들떠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일단 지사님. 그런데 그 소회가 좀 깊으실 것 같고 우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그 에어로케이 운항 증명이 발급되면 이제 바로 이제 취항을 할 수 있게 아마 이제 제주도부터 가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의미가 이 공항이 우리 이제
있으면은 이 항공사가 있으면은 그 청주공항 활성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대구 공항이 그 전번에 이제 우리가 거의 대구공항과 비슷했거든요. 한참 노력을 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대구공항이 많이 앞섰습니다. 다시. 그것이 대구에 이제 그 티웨이라는 항공사가 대구에 이제 거점을 둔 그런 항공사죠. 거기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승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에어로케이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걸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에 고맙고, 특히 그 우리 청주권의 국회의원들께서 아주 목을 매다시피 해서 이걸 수송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고 누적 확진자가 갑자기 막 늘어나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좀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청주와 충주 두 군데가 있는데 실은 우리 충북 지역이 인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면적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부권, 북부권에 우리 도민들께서 접근하시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데 이런 공공의료 지사님 좀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의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 전담병원이 충북대병원, 그다음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이 세 군데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그 의료원 하나 만들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비도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보면은 뭐 이 자리에서 그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수백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우리 도민들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 이제 하여튼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주어진 과제고, 또 하나는 그 단양에는 단양군 의료원은 우리가 이제 소규모지만 그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기능을 담당할 것이고, 또 우리 농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을 해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북부 지역은 뭐 충주의료원이 있고 또 이제 제천 뭐 단양에 또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저기 합니다만은 남부가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남부에 도립의료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도 검토를 충분히 좀 해봤는데, 굉장히 하여튼 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망설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그 처음으로 대전 자체의 시립의료원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대전에서 예타 통과됐죠. 정부에서. 그런 경기에 있어서 옥천이나 영동에다가 만약 우리 도립의료원 또 하나 만들면은 더 안 될 것이다. 사업이.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를 한번 돌이켜보면 재난의 측면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수화상병으로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거의 매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이른바 AI가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충북도가 잘 대응을 한다는 말씀들도 하지만 이런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지 않냐, 방역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는 불치의 병입니다. 치료제가 현재 없거든요. 작년에 그 보상한 것이 570억 정도가 보상이 나갔는데, 현재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이제 충청부도 같이 공동으로 피해가 많이 났던 충주 지역에 그 과수화상병 간이 연구 시설을 만들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충북도가 같이 연구를 좀 해나가기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올해 570억은 전액 이제 국비 100%거든요. 이제 정부가 이제 작년에 해준 것은 올해부터는 20%를
지방이 부담하라 이렇게 자꾸 떠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과제고요. 또 AI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충북에서 그래도 선제적으로 그 겨울철 오리 휴지 기제, 겨울철에 오리 농가들이 오리 키우지 말고 그 여름 봄에 많이 키웠다가 근데 겨울엔 좀 쉬어라. 그러면 저 AI가 되게 겨울에 오거든요. 그렇죠. 예, 저 추워져요. 철새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만 피하면은 그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 올해가 우리 이제 한 110개 오리 농가 중에서 한 70개 농가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물론 이제 근데 보상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 충북은 작년, 올해, 재작년 뭐 이렇게 굉장히 그 AI 피해가 딴 데보다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인가 그 AI가 심할 때 오리 휴지기제를 우리가 시행을 안 할 때는 한 300억 정도의 그 보상비가 나갔거든요. 맞죠, 예. 근데 그 후로다간 뭐 한 1, 20억 정도 뿐이 안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나눴는데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되어서 지사님 도민들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하여튼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코로나 19는 극복될 수 있다 좀 자신감을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K 방역을 좀 믿어주시고 또 치료제가 이제 곧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백신도 곧 아마 그 수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충북도 중에 흔들림 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새해 많은 분들의 바람은 아마도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전 인류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밝게 웃고 일상을 즐기는 날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충청북도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또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따르고 참여한다면 코로나 위기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신년 특별대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